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년필로 필사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네. 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취미라서 이렇게 뭔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책과 만년필과 종이와 자신만의 시간,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서 사실 어떻게 뭔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릴 만한 그런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제가 글씨를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한석봉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어찌됐건 제 영상으로 뭔가 만년필을 처음 접하시게 된 그런 분들께서 만년필을 그냥 책상에다가 예쁜 장식품으로 놓고 잉크를 말려 죽이는 그런 불상사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 잉크를 쓰고 만년필을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년필 잉크를 소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필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필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필사를 하면은 100가지의 필사 방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마다 정말 정말 다르고, 그리고 어떤 정도라는 것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길로 가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필사 방법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런 방법도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게 조금 잘 맞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느낌의 그런 정도의 뭔가 안내이지, 요것이 정답입니다. 만년필 필사를 하려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니고요. 저도 글씨 매우 못 쓰고, 글씨 매우 못 쓰고, 굉장히 그냥 만년필 잉크 소진하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라서. 근데 물론 이제 잉크를 소진할 때 만년필 이 종이에 닿는 그 감촉이 좋고 만년필로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런 느낌들이 좋고 그 시간이 좋죠. 그래서 아무튼 저의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니까요.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만년필이 있어야겠죠. 저희는 만년필로 필사를 할 거니까 만년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잉크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잉크를 여기서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쓰고 다른 좋은 잉크 혹은 더 다른 색깔의 잉크를 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잉크가 들어있는 만년필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름답게 가꿔줄 따뜻한 차나 커피나 아니면 아이스 커피나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조금은 붙이고 있게 해줄 그런 뭔가 음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별거 아닌 건데 이 코스터는 이케아에서 산 거고요. 이 컵도 이케아 컵이거든요. 별거 아닌 건데 그냥 이렇게 책상에 따뜻한 커피 한 잔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온기가 있어요. 이런 그 차 한 잔에서 주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필사할 때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포션 같은 거죠. HP 포션이라고 들어보셨을라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체력을 조금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사를 할 때 쓸 책이 있어야 되죠. 저는 한글 책이 많이 없어서, 한글 책이 거의 없어서, 전자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의 엄청나게 오래된 리디 페이퍼 라이트 맨 처음 나온 모델이에요. 정말 처음 나온 모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먼지 엄청 지저분한데 이게 제가 지저분하게 얘를 굴려서가 아니고 얘의 뒷판에 있는 고무가 다 녹아가지고 아시죠, 여러분? 고무 그립으로 된 펜들 오래되면은 그립 부분이 다 녹잖아요. 그것처럼 리디가 이 리디 페이퍼 라이트 초창기 모델도 그지같이 만들어서 뒤에 고무가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케이스에다가 씌워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사실 전자책 기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때려? 아니, 떨어뜨려서 그 패널을 고장내기 전에는 사실 이 기기 자체가 고장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2011년도에 산 킨들 아직까지 잘 쓰고 있고
약간 느리긴 한데 근데 전자책이 사실 다 느려요. 이게 굉장히 물리키, 그러니까 이 터치키가 굉장히 늦게 먹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최근에 나온 건 좀 개선이 됐을란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전자책, 네, 요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네, 리드 페이퍼 라이트에 이렇게 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필사를 주로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뭔가 전자책 혹은 뭐 아이패드 혹은 뭐 책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고 싶으신 그런, 네, 요 글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만년필,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필사를 할 종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필사를 할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종이냐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사를 해서 조금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종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사를 한 것이 내가 글씨가 아무리 그지 같고 만년필을 아무리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썼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필사를 한 그 시간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여러분들이 필사를 한 것들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묶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버리더라도, 한 번에 다 버리더라도 그래도 어찌됐건 내가 이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만큼의 잉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모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이런 노트패드, 네, 이런 패드 있죠. 이렇게 뜯어서 쓰는, 네, 이런 패드 형태의 노트패드보다는, 이런 거보다는, 네, 이런 종이는 그냥 휙 날아가는 그런 종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노트 형태로 된, 다이어리 형태로 된 것들을 쓰시면 더 좋고,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노트패드 형태로 되어 있지만 타공 같은 게 뚫려 있어서, 혹은 여러분이 타공을 하셔서, 네, 바인더에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는, 네, 그런 노트패드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종이들이 비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MD, 그러니까 미도리 MD 노트, 그 만년필을 견디는 몇몇 개의 그 노트 브랜드가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토모 에리버 종이를 쓰는 노트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디아, 아니면 로이텀, 뭐 MD 미도리 노트,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굳이 그런 노트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저렴한 노트들을 조금 실험을 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노트인데 만년필을 견디는 노트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요 주황색 노트는 제가 까르푸에서 구매한 까르푸 자체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PB 상품인 거죠. 그냥 그 걔네 브랜드 상품인 거죠. 그래서 까르푸 브랜드 상품인데 이거를 2유로인가 3유로 안 되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되게 저렴한 가격이거든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되게 큰 노트인데, 근데 요 노트가 만년필을 엄청 엄청 잘 견뎌서 저는 여기다가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노트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소 같은 데 가시면 노트 진짜 많은데 뭔가 형태가 딱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들고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사실 1,000원, 2,000원 정도는 투자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를 한번 그렇게 해서 뭔가 내가 실험을 했는데 뭐 한 두세 번 실험을 해서 아, 이 노트 잘 버틴다 라는 노트가 생기면 이제 그걸로 약간 정착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정착을 안 했는데 저한테 똥 같은 쓰레기에 1,000원짜리 노트가 남았어요 라고 하시면은 그 노트에다가는 글씨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근데 글씨 연습을 안 하게 되실 것을 잘 알고 어딘가 처박혀 있겠죠? 네, 근데 그래도 그 정도 1,000원, 2,000원 정도의 투자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노트는요, MD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미도리 MD 노트 당연히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노트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On Your Mind 아실 거예요. 많이들 아실 그 On Your Mind에 B6 노트가 있습니다. B6, 네, B6 사이즈라서 B6 노트인데, B6 노트가 종이 질이 좋더라고요. 근데 살짝 약간 로이텀이랑 로디아 노트가 있다고 치면 약간 로디아 같아요. 그러니까 로이텀 노트는 흡수가 빠르고, 그러니까 로이텀 종이는 약간 흡수가 빠르고
좀 진하게 표현이 되고 약간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로디아는 흡수가 느리고 약간 반딱반딱한데 근데 좀 얇게 표현되고 그리고 좀 되게 정확성 있게 획이 그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적인 느낌은 그런데 네, 요 온요 마인드의 B6 노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 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봤는데 만년필을 충분히 아주 잘 버티는 네, 그런 노트였어요. 지금 엄청 대충 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개발세발 글씨로도 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사라고 해서 꼭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에다가 릴스로 올라오는 예쁜 그런 글씨일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글씨를 향해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그런 글씨가 아니라고 해서 필사를 안 한다? 그럼 그거는 좀 만년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몽블랑의 F닙인데 몽블랑 F닙은 엄청 두껍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굉장히 타사의 F닙처럼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MD 페이퍼랑 가격 비교했을 때 온유어 마인드 노트가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아닌가? 아무튼 거의 비슷하고요. 아무래도 디자인이 예쁘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이게 종이가 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네, 만년필을 버티는 아주 훌륭한 그런 종이고 그리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예전에 이걸 딱 처음에 받고서 만년필로 써봤는데 종이가 너무 좋아서 여쭤봤어요. 그 혹시 그 식스먼스 다이어리? 네, 그것도 이렇게 뭔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뭔가 같은 종이 질이냐고 여쭤봤었는데 그거는 종이 질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스먼스 다이어리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써본 적이 없어서 식스먼스 다이어리의 종이 질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리는 다이어리는 B6 노트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노트는 매우 만년필로 필사하기 좋은 네, 그런 노트입니다. 예쁘고요. 예쁨은 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노트 하나 그리고 360도로 펼쳐지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도 부담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노트 하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 제가 이 시집 네, 포에트리 다이어리를 2022년이 오기 전에 네, 소개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다이어리가 이 종이가 질이 좋더라고요. 몰랐는데 만년필을 굉장히 잘 버티는 그런 종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필사 아닌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노트는 약간 이렇게 보시면 일간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이 한 바닥 전부를 필사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끊겨 있으니까요. 중간에 계속. 네, 그래서 기왕 그렇게 생겨 먹은 김에 그냥 시를 읽고서 제가 남겨놓고 싶은 구절을 남기는 네, 그런 용도로 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마다 다 다른 그 잉크와 다른 펜을 써서 필사를 했고요. 보시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을 읽고 있어서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필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보시면 킹스 오브 컨베니언스의 노래 가사를 필사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뭔가 굳이 뭐꼭 문학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노래 가사도 시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남겨놓고 싶은 네, 그런 노래 가사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다이어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짧은 네, 시나 아니면 노래나 이런 것들을 필사해서 결국에는 이 원래 기존에 있던 시와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기록한 추가로 더 남겨놓은 시와 이제 함께 합쳐져서 나중에 2022년이 끝났을 때는 이 다이어리가 정말이지 제가 약간 큐레이팅한 시집 한 권이 되도록 네, 그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다이어리도 이렇게 주가 끊겨 있는 다이어리도 여러분들이 필사를 하기에 괜찮은 그런 다이어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께서 연초에 다이어리를 엄청 많이 사셨을 텐데 용도를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에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너는 필사의 길로 가도록 하여라 라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이렇게 쓰고 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필사를 할 때 쓰는 것은 아무래도 필사라고 하는 거는 문단이 끊기거나 그러면 조금 슬프거든요. 이게 좀 길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약간 문단 같은 게 끊기고 그러면 조금 슬퍼요. 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넓으면 종이가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필사하고자 하시는 게 산문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노트패드에다가 가로 형태로 문장이 최대한 끊기지 않도록 필사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라서 이게 가로 형태로 쓰면 안 좋은 점이 이 끝이 너무 빨리 와서 그러니까 세로는 이게 긴데 가로는 이게 짧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와서 마지막 뒤쯤 가면은 글씨가 아주 개발세발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기존 글씨도 개발세발인 글씨라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준비물을 다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필사를 할 이 글을 뭔가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사가 어떻게 보면 만년필, 종이, 뭐 잉크, 그 다음에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해 보이는데 근데 결국 필사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내용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쓰는 그 내용물, 어떤 내용물을 내가 필사를 해서 남길 거냐, 내가 이걸 필사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들 필사가 굉장히 유행을 타고 막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한 게 인스타 같은 데서 보면 예쁜 글귀로 유행하는 그 뭐 스테디셀러라고 해야 되나? 베스트셀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책들 그런 책들 필사한 거 보면은 괜히 끌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책을 사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예 애초부터 시작점 자체가 홍보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쓰고 싶은 그런 글을 찾으셔야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좋은 글, 남들이 봤을 때 좀 멋있어 보이는 책, 그런 책을 필사하는 게 아니고 죽어도 괜찮아. 이런 책 말고 그런 책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가 쓰고 싶은 그런 책. 만약에 그런 책이 포켓몬 도감이다. 그러면 포켓몬 도감을 필사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포켓몬 고를 좋아해서 포켓몬 고를 한다. 근데 나는 더 많은 포켓몬의 정보를 알고 싶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포켓몬 도감을 필사하고 싶다? 그러면 포켓몬 도감을 필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숲 가이드북을 필사하고 싶다? 그럼 가이드북을 필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아를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필사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필사를 하는 책을 고르는 그 잣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잣대를 외부에다 두지 마시고 여러분 내부에다 두셔서 여러분들이 필사하고 싶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왜냐면 이런 필사한 것들을 남한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남한테 나 이만큼 다 필사했습니다. 글씨가 예쁘면 올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그럴 거 아니고 그냥 혼자 보고 말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저는 어떤 책을 골라서 필사를 하고 있냐면 불안해서라고 하는 페르디난도 페수아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불안해서라고 하는 그 책을 필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인데 거의 성경 두께보단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거의 그 정도 되는 수준의 두꺼운 책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용은 하나예요. 나 불안해 죽겠다. 그렇게 요약해서 페소아 씨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불안해 죽겠다라는 책인데요. 근데 결국에 저라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 작가가 불안에 대해서 매일매일 다른 시각에서 글을 쓴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잘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불안의 설을 개인적으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안의 서라서 아무래도 그 앞에 그 약간 성경에 뭔가 이렇게 무슨 절 이런 식으로 붙듯이 얘도 막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150번째 불안한 거 막 이렇게 쭉 써져 있어요. 151번째 불안한 것도 막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앞에다가 네, 그 번호를 적고요. 근데 굳이 그 번호가 없는 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러면은 페이지 수 같은 거를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수를 뭐 끝에다가 적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약간 나중에 혹시 찾아보거나 할 때를 대비를 해서 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문단을 끊듯이 이렇게 앞에다가 쭉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쓰고 그냥 필사를 하는 거죠. 근데 필사를 할 때 또 그런 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사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로 책을 내거나 할 것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필사하고 싶은 그 부분만 중략, 후략, 생략 해서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필사를 하고 저는 이 페이지마다 그 만년필을 바꿔줬어요. 왜냐면 만년필 잉크도 매일매일 쓰고 계속 주기적으로 써줘야 안 마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색깔 쓰는 잉크가 다른 만년필을 쓰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요 장이 끝나면은 또 다른 만년필에 다른 잉크를 쓰고 네, 그런 식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가면서 쓰는데 근데 한 가지 저는 이 불안해서라는 뭔가 이렇게 다시 봐도 공감이 되는, 여러 번 봐도 공감이 되는 네, 그런 책을 필사를 하고 있어서 약간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를 필사를 하면 조금 다른 모양새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하고 있는 필사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필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서 그 여기에 썼던 만년필로 어차피 페이지마다 만년필이 다 다르니까 잉크 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썼던 만년필을 들고 그 만년필 그대로 들고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다가 제가 필사한 거를 다시 읽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서 제가 뭔가 좀 더 이야기를 남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밑줄을 긋고 옆에다가 제 생각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를 빌드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을 빌드업하는 과정인 거죠. 내 안에 있는 불안을 어떻게 세세하게 나누고 사실 이 페소아 아저씨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인데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 필사를 하시는 글의 양식에 따라 이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치만 그래도 소개를 해드려보는 네,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같은 거를 적기도 하고 혹은 좋아하는 파트에는 참 좋아하는 파트다라고 표시를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뭔가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사 노트를 다시 보게 될까요? 정답은 모르지만 한 80%는 아니요입니다. 필사를 한 것이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뭔가 그 문장 같은 걸 고르고 골라서 필사를 한 것이니까 뭔가 한 책을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고 큐레이팅을 해서 베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똑같이 베꼈다고 하더라도 읽는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걸 그때 왜 이 문장을 꼽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의견 같은 걸 안 남겨놓고 그냥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을 떠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내가 이 문장을 왜 골랐고 여기서 내가 느낀 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미리 필사를 하는 그 순간에 남겨놓으면은 굉장히 생생한 기록이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보면은 이것도 필사지만은 수동적으로 그냥 주어진 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내 의견을 추가를 해가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다시 봤을 때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또 다른 생각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아, 내가 예전에 요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혹은, 아, 이 문장이 이제 와서 봐도 굉장히 나에게 와닿는 문장이다. 라고 하면은 또 거기다가 내 의견을 더 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동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필사를, 주어진 글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필사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읽어서 내 의견까지 추가를 하는 과정. 네, 그것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필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제 필사하는 네, 그런 방법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맞으시면 네,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렇게 채택을 하셔서 써주시면 감사한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글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제 원래 글씨거든요. 그냥 꾸밈 1도 없고 뭔가 이렇게 자각해서 쓰지 않은 그런 원래 글씨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글씨 연습하고 필사는 굉장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필사를 할 때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필사를 해서 손으로 이 종이에다가 나타내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프린터 기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여러분. 물론 글씨 폰트가 매우 구린, 네, 휴먼 구림체이지만, 네, 휴먼 구림체이지만, 그래서 내가 프린터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휴먼 구림체로 이렇게 내용을 프린트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프린트를 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을 프린트하고 있는지를 신경을 쓰면서 프린트를 해야지, 이걸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을 신경을 쓰면서 프린트를 하면은 그러면 결국에 내용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거는 글씨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사는 조금 더 뭔가 내 개인적인 경험 혹은 내 개인적인 어, 경험과 책의 글을 서로 맞물려서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필사를 생각을 하실 때 조금 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필사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예쁜 노트에다가 쓰려고 하지 마시고, 노트는 그냥 만년필을 버티는 노트가 예쁜 노트입니다. 디자인이 예쁠 필요 없고 예쁜 노트일 필요도 없고, 저 보세요. 이 마트에서 파는 그냥 이런 노트패드에다 쓰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네, 비싼 노트일 필요도 없고 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만년필을 견디는 네, 그런 종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필사라고 할 때, 필사를 할 때 내가 쓴 글씨가 예뻐서 다음에 또 필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사를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그 시간과 그 뭔가 사각사각거리는 만년필 소리가 좋아서, 그 경험이 좋아서 다시 또 다음번에 또 필사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이렇게 보여지는 외연에다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필사를 하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만년필 잉크를 소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찌됐건 만년필을 한 자루 두 자루 들이기 시작을 하면 이 만년필의 수명은 계속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가고 있거든요. 네, 그 만년필 잉크의 수명이 점점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잉크를 써줘서 어찌됐건 그 수명을 조금씩 늦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덜 마르도록. 네, 그래서 그렇게 덜 마르도록 하는 데는 필사만한 그런 취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년필이 많은데 필사를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재밌고, 네, 그리고 좀 더 생각할 거리도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필사를 해서 뭔가 의견 정리라든지 아무튼 생각 정리 같은 게 되면 나중에 그게 또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또 영향을 미쳐서 일기나 아니면 다꾸 같은 걸 할 때도 결국에 약간 그런 생각이 이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다꾸를 하는데 진짜 쓸 말이 없다.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혹은 내 인생이 너무 바빠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할 틈도 없고 쓸 말도 없다. 그랬을 때 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필사를 하는 요 시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네, 쓸 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필사를 하는 영상도 아니고 그냥 필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영상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30분이 흘러버렸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저도 아직 초보고 저는 제가 만년필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만년필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려면 만년필 브랜드 줄줄이 다 읊어야 되고 그 브랜드의 히스토리도 다 알아야 되고 만년필 뭐 딱 보면은 제가 마테 딱 보면 아 이거 어느 마테입니다 이렇게 나오듯이 만년필 딱 보면 어느 만년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년필에 빠졌다기보다는 펠리칸에 빠졌다? 근데 펠리칸도 저가형에 빠졌다? 네, 그 정도인 것이지 만년필에 입덕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이 굉장히 민구스럽지만 그래도 뭔가 만년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이런 필사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잉크 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잉크를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 예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충실히 30분 혹은 1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을 생각하셔서 필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